요즘 상반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구 팀장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고가 경신의 상반기였다. 네. 평당 3억 시대가 도래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의 회복이라는 타이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사를 하나 찾아와 봤는데 상업용 부동산 빌딩 거래량이 33개월 만에 최대치. 세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정책의 변화는 용적률의 완화예요. 네 번째 키워드는 직영 목적의 매입이 많았다. 자, 이제 상반기 정리는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요즘 분위기에 대한 것과 우리 하반기에 대한 우리 예상을 조심스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사실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대선 전후로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좋은 물건 매수하겠다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두 번째로는 건물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혹은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매도자분들이 많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거고 유동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이랑 반포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찍고 올라갔는데 그 영향을 충분히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현금 유동이 좀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사실 떨어질 거라고 그쵸. 보시던 매수자 심리들이 많아진 네. 것 같아요. 민주당 어떤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보통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들이 좀 네. 많았다 보니까 이미 좋은 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현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코인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또 한 방향으로 상업용 부동산으로 또 오는 네. 그런 경향도 좀 읽혀진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건물주분들은 그럼 나 가격 올려야겠다. 매수자분들은 지금 너무 올라서 살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로는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강남권의 핵심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수익률 2.5% 정도, 또 구분 임대로 또 발생하는 건물이라 그러면 더 좋고, 두 번째로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외곽지의 역출구의 대로변 건물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3% 이상 나오는 건물들, 그런 건물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하면 좋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핵심 상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도 최고가 찍은 사례들을 보면 압구정 로데오, 성수, 한남 핵심 상권 위주로 거래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계속 이제 외국인들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외국인 상권이라고 하면 명동, 종로, 홍대, 성수, 강남, 그리고 한남동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필지부터 좀 큰 규모까지 거래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하반기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서 좋은 가격으로 조건이 좀 개선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오퍼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느끼는 게 외국어 그 메뉴판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많아졌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상권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역 위주로 집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하는 맞아.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고가주택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외국인분들이 매입하겠다고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 지금 찾아보면은 외국인 집주인 1년에 10%씩 늘었다. K부동산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가 아파트들 그냥 바로 거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핵심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니즈,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 지역을 향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은 어디일까요? 강남? 그렇지. 결국은 1등 핵심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최고가를 찍고 매입을 하고 있는 걸 보여지고, 중국 정부가 이태원에 엄청 큰 부지를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도 좀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K 부동산에 대한 현황도 우리가 이제는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결국은 내 건물을 외국인한테 팔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팔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현상에 대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하반기 우리 예상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게 사실 대출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쵸. 앞으로의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건물 000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는 하고요. 물론 금융 정책에 따라서 대출이 조금 더 완화되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겠죠. 에쿼티를 원래는 15%에서 20%만 있어도 건물을 떡떡 살 수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신설 임대 법인에 대해서는 에쿼티에 대해서 한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 30% 정도 안정적으로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물건마다 임대업인데도 80%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85%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물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시되 어쨌든 큰 가이드라인은 75%에서 70%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는 형태로 작은 플랜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법인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18년도, 19년, 20년도에 부동산 법인을 매입해서 건물을 사는 형태의 투자가 트렌드처럼 됐었는데 지금은 워낙 그런 투자가 많다 보니까 법인의 건전성, 법인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금융권에서 좀 타이트하게 검토를 해요. 그래서 법인 관리를 또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주 따끈하게 6월 12일에 신한은행 지점장님 통해서 들은 바로는 신설법인 BBB 플러스 신용등급 기준으로 신설법인 임대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4%대를 생각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법인이 굉장히 매출이 괜찮다, 신용등급이 높다라고 하면은 3%대 중후반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간혹 가다가 너무 좋은 법인 같은 경우는 3.2%도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매출 나오는 법인이라고 하면 은행이랑 좀 직접적으로 물건을 갖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금리는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내려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요 드라마틱하게 안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근데 하반기에도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또 한 번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그런 분위기, 그런 발표 하나가 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분명히 준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정책 자체가 좀 경기를 부양하고 매수 심리를 좀 올리는 형태의 분위기는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네, 악플 좀 그만 다세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만으로도 너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 상반기를 정리하고 우리 하반기를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빌딩 메인 매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인 매각 문의 링크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선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